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에어소프트건의 메커니즘과 규정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영상 제작의 시작은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사온 장난감 비비탄 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고 어릴 때 부모님 몰래 샀었던 가스 구동식 에어소프트건이 생각났지요. 이에 최근 에어소프트건에 대해 검색을 하게 되었고 에어소프트건 역학에 대한 설명이 중구난방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셨을 초보자 분들을 위해 제가 검색했던 내용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국내 규정. 우리나라에서는 에어소프트건의 에너지를 0.2g 비비탄에 대해 0.2줄로 제한하는 규정과 손으로 쉽게 제거할 수 없는 칼라파츠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국내법상 비비탄 총은 1.3m 높이에서 5m 거리까지 날아가는 것을 발사로 규정하고 있기에 0.2줄의 에어소프트건은 모두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허가된 사격장에서 일부 제한이 완화된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이는 일부 판례만 있을 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최근 2024년 12월 사업장에서 비치된 에어소프트건을 해외 수준으로 완화해준다고 발표되었으나 이는 개인이 소장한 에어소프트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0.2줄은 어느 정도의 색인가? 0.2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에너지 단위인 줄은 비비탄의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0.2g 비비탄의 경우 0.2줄을 달성하려면 약 44.7m/s의 속도가 필요합니다. 반면 일본 표준인 1줄에 도달하려면 약 100m/s의 속도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사거리 등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하겠습니다. 이너배럴 길이 및 마찰. 에어소프트건의 이너배럴은 비비탄이 직접 지나가는 파이프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가스건을 처음에 사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너배럴 교체와 호법 고무 교체겠지요. 그렇게 이너배럴의 길이, 직경, 호법 고무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스힘이 충분하여 비비탄의 가속을 이너배럴 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이너배럴이 길수록 비비탄의 속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감소하거나 비비탄과 이너바렐 사이의 마찰이 가속력과 같아지는 순간 비비탄은 일정한 속도로 이동합니다. 이는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처음엔 중력과 속도로 인해 가속되지만 결국엔 공기 저항을 받아 최종 속도에 도달하는 자유낙하 물체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일정 길 이상의 이너배럴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너배럴 직경. 이너배럴의 직경도 중요합니다. 직경이 넓을수록 마찰은 줄어들지만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가스가 필요합니다. 직경이 너무 좁으면 관성에 의해 단거리에서는 정확도가 향상되지만 호법 효과가 있는 중장거리에서는 호법 효과를 볼 수 없기에 정확도가 감소합니다. 에너지에 대한 오해. 어떤 사람들은 에어소프트건의 가스를 이용한 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너바렐이나 호법 고무의 튜닝 후에도 비비탄의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비비탄의 에너지는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너배럴의 길이 변화로 인한 속도의 변화나 비비탄의 중량의 변화는 에너지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종이 비행기 같은 비비탄. 비비탄을 쏘는 것은 종이 비행기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더 세게 던진다고 해서 반드시 더 잘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의 양력과 중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비비탄의 호법에 의한 양력과 발사 속도에 따라 그 궤적이 정해집니다. 배럴 길이, 호법 및 무게 균형 조정. 배럴 길이와 호법을 최적화한 후 비비탄의 무게와 가스 파워를 늘리면 장거리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한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더 멀리 정확하게 사격하기 위해서는 균형이 핵심입니다. 시뮬레이션 궤적. 이제 몇 가지 궤적을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0.2g 비비탄을 발사하는 0.2줄 에어소프트건의 경우 5m 표적에는 0.74도 발사 각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0m의 경우에는 1.93도입니다. 20m의 경우 5.41도로 쏘았을 때 비비탄은 11.19m에서 최대 높이 60cm에 도달합니다. 이건 총알을 쏘는 것보다 수류탄을 던지는 것과 비슷해요. 일본 표준 1줄일 때 1줄 즉 328fps의 일본 표준에서 1.14도의 발사 각도는 20m를 타격하기에 충분하며 이때 10m에서 최고 높이는 약 12cm입니다. 이 구성 정도는 되어야 20m 혹은 30m 거리의 사격장에서 조준 사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에어소프트건과 쇠구슬. 쇠구슬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6mm 직경의 쇠구슬은 쇠의 밀도로 계산하였을 때 약 0.89g이 됩니다. 1줄에서 무게가 0.89g인 6mm 쇠구슬의 경우 발사 속도는 47.46m/s로 떨어집니다. 이 속도라면 쇠구슬의 탄도는 0.2줄 비비탄 탄도 곡선과 같습니다. 0.2줄인 에어소프트건으로 쏜다면 제대로 날아가지도 않겠네요. 따라서 쇠구슬을 쏘고 싶다면 그냥 손으로 던지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입니다. 이 다음 단계. 지금까지의 전체 분석은 이론적이었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길지 결정할 차례입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가스총, 속도계, 표적, 삼각대, 레이저 포인터와 같은 기타 도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제가 사격장 사업자가 되어 일줄 정도의 에어소프트건을 가졌을 때에나 필요하지? 국내 규정에 맞추어 0.2줄로 제한시켜둔다면 5m 거리 이상 조준 사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에어소프트건을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면 과연 구매를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해봅니다.